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러닝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한강과 남산, 도심 곳곳에서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달리는 러너들의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됐죠. 단순한 운동을 넘어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마라톤 대회 열풍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는 해마다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포털, 마라톤 온라인에 따르면 2022년 346개였던 대회 수는 지난해 389개로 늘었고 올해는 이미 400개를 넘어섰습니다. 인기 대회에 참가 신청은 인기 콘서트 티켓팅 못지않은 경쟁률을 자랑합니다. 이 같은 열풍의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습니다. 실내 운동이 제한되던 시기, 시간과 장소 제약이 적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러닝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러닝 코치 이현진 씨는 러닝은 면역력 강화와 정신적 해방감을 동시에 주는 운동이라며 이후 러닝을 생활화한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닝의 매력은 따로 또 같이라는 특성에 있습니다. 혼자 달릴 수 있는 간편함과 크루 활동을 통한 소속감이 공존합니다. 30대 직장인 이도범 씨는 출장이나 여행지 어디서든 러닝화 한 켤레만 있으면 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러너 김모 씨는 혼자라면 포기할 순간에도 크루와 함께라면 끝까지 완주하게 된다며 집단적 성취의 힘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러닝은 성취감이 확실한 운동입니다. 5km, 10km를 완주하는 순간의 짜릿함은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정신적 안정감까지 제공합니다. 러너스 하이라 불리는 도파민, 엔드로핀의 분출의 즐거움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여기에 스마트워치와 앱, SNS 공유 문화가 더해지면서 젊은 세대의 참여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마라톤은 국내를 넘어 해외여행과 결합한 런트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유럽 등 각국 관광청이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며 도시를 달리며 체험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 대회에서는 20대, 30대의 참가율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새로운 주축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저서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자신의 묘비명을 미리 밝혔습니다.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마라톤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이겨내며 삶을 완주할 힘을 길러주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레이스에서 우리 모두 각자의 속도로 끝까지 달릴 준비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9월 1일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2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를 뒤집는 결정적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아온 강덕상 자료센터가 일본 정부 원본 문서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문서는 1923년 11월 21일 가나가와현 지사가 내무성에 보고한 지진재해에 따른 조선인, 중국인 범죄 및 보호 상황 조사로 총 54쪽 분량입니다. 그 안에는 학살 발생 시간과 장소, 피해자, 가해자의 신상, 범행 동기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가와현에서만 사흘 동안 59건의 사건이 발생해 조선인 145명이 희생됐고 일부는 7명이 동시에 학살당하는 집단 살해도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에는 조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문으로 주민이 불안에 빠졌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는 정당방위였다는 일본 구구 세력의 주장을 허물어뜨리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34세 조선인 차태숙 씨가 자경단에 살해된 사례처럼 피해자 신원이 기록된 경우도 14명이나 확인됩니다. 문서에는 내무성 경보과장의 도장이 찍혀 있어 진본임이 입증됩니다. 군과 계엄사령부 자료도 함께 공개됐는데 당시 감청 전신 144건, 계엄 포고문과 포스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빵에 독을 넣었다는 소문이나 조선 불령선인이 방화했다는 유언비어가 허위임에도 당국이 이를 방치하거나 확대 전파한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제1사학자 고 강덕상 선생이 수집, 보관해온 것으로 동일본 대지진 당시 유실된 줄 알았다가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규수 센터장은 간토 학살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제노사이드적 성격이 결합된 사건이라며 학살과 보호 기록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관련 기록은 없다며 부인해온 입장은 이번 원본 공개로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간토 대지진 학살은 이제 한일 양국은 물론 남북이 함께 풀어야 할 역사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방송가에서 누뚱이 아빠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송인 김구라 씨는 52세의 아들을 얻었고 배우 신현준 씨는 54세의 셋째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배우 정준호 씨 역시 51세의 둘째 딸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50대의 아빠가 된 이들의 사례가 이제는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아버지가 50세 이상인 출생아 비중은 1.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93년 0.1%에서 오랜 기간 정체돼 있었던 이 수치는 2017년에 0.5%를 넘은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23년 처음으로 1%를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출생아 수 급감, 혼인 지연, 재혼 증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1993년 대비 66% 넘게 줄었습니다. 또 남성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대 29세에서 최근 34세로 높아졌고 아버지가 되는 시점 역시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늦춰졌습니다. 실제 지난해 출생아 가운데 35세에서 39세 아버지가 37.5%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혼 증가도 눈에 띕니다. 전체 혼인에서 남녀 모두 재혼 비중이 10.4%에 이르면서 중장년층의 출산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혼인과 출산 연령 상승과 재혼 확산이 50대 아버지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아이를 원해도 갖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지난해 남성 난임 환자는 10만 8,343명으로 2018년보다 38% 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계 정맥류, 무정자증, 호르몬 이상, 기저질환, 흡연과 과음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난임 시술을 받는 남성도 33% 증가했지만 경제적 부담과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50대 아빠의 증가는 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신호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난임 증가, 고령 부모 맞춤형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제도 강화 같은 대책 없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축복이지만 그 뒤를 받쳐줄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늦깎이 아빠의 증가는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새로운 가족의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8월 말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열린 귀멸의 칼날 팝업 스토어는 연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와 굿즈를 쓸어 담는 팬들, 매장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기다리는 팬들이 100명 넘게 줄지어 섰습니다. 사전 예약 대기 번호는 6,000번대까지 치솟았고 이틀간 하루 평균 방문객만 3,000명이 넘는 성황을 기록했습니다. 7월 말 개봉한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개봉 10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국내 흥행작 중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1982만 관객을 모으며 역대 박스오피스 3위에 오르고 아시아 전역에서 2억 달러 흥행 수익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귀멸의 칼날은 혈기로 변한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귀살대에 들어간 소년 탄지로의 여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원작 만화는 누적 판매 2억 2천만 부를 돌파했고 2019년부터 TV 시리즈와 극장판이 잇따라 제작되며 글로벌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이번 무한성편은 최종 결전을 담은 3부작 가운데 첫 편으로 무한히 변형하는 공간, 무한성의 비현실적 영상미가 관객을 압도하며 애니메이션 기술의 정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사의 전략도 흥행 요인으로 꼽힙니다. 단순 요약판이 아닌 TV 시리즈와 연결되는 새로운 이야기로 극장판을 기획하며 팬들을 직접 극장으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김성일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수석 프로그래머는 드라마라면 결말 직전의 절정을 영화로 끌어올린 셈이라며 팬들이 극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캐릭터 설정 또한 인기 요인입니다. 선악이 명확하지 않은 서사, 인간 시절의 상처를 간직한 혈귀,
물과 불, 번개 등 각기 다른 호흡 기술이 더해져 전투 장면마다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익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주인공 탄지로의 귀걸이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닮았다는 지적, 그리고 작품 배경이 식민지배 시기와 겹치는 다이쇼 시대라는 점이 문제로 지목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일본의 침략과 군국주의를 미화하는 서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작품의 핵심 개념인 호흡입니다. 최초의 신성한 호흡을 해의 호흡으로 설정하고 계승자가 칠지도를 들고 신사에서 의식을 치르는 장면은 백제에서 전해진 칠지도 문화를 차용했음을 시사합니다. 불을 상징하는 해와 불기운을 뜻하는 숫자 7을 결합한 코드가 작품 곳곳에 반영돼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교육기업 윌비스 공무원에서 한국사를 강의하는 오태진 교수는 귀멸의 칼날은 귀멸의 칠지도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귀멸의 칼날은 압도적 영상미와 완성도로 세계 시장에서 흥행 신화를 이어가는 동시에 역사적 상징을 둘러싼 논란까지 함께 불러일으키며 문화적 파급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